자, 반갑습니다. 동천고 2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풀던 예제 문제를 이어서 23강 등차 수열의 합과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교재 64쪽에 예제 41번에 괄호 2번 지난 시간에 풀던 문제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건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뜻의 기호 SN은 등차 수열일 때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 l은 n번째 항인 an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또는 두 번째 공식으론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d와 같다라는 이 두 번째 공식도 있었죠. 마지막 항이 주어지느냐 또는 공차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마지막 항을 구하기 쉬우냐 공차가 구하기 쉬우냐에 따라서 두 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 식이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마지막 항을 구할 수 있는 쪽으로 문제를 주로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문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단서를 보시면 첫째 항이 38, 항상 문제에 주어진 단서를 정확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세요. 그럼 A가 38이라는 얘기고요.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168, 그럼 이건 S6이, 즉 이 S6이라는 식은 2분의 항의 개수인 6 곱하기 첫째 항 A 플러스 마지막 항 A6,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에다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값이 38을 넣으면 여섯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6 곱하기 38 플러스 A6,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여섯 번째 항이 몇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면 공차까지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 단서들을 활용해서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인 S20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S20을 구하기 위해선 2분의 항의 개수인 20 곱하기 첫째 항 A 플러스 A20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이 단서를 써서 선생님은 A20이 몇인지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공식을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 공식이 좀 불편해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은 더 선호하는 공식 또는 선호하는 풀이 방식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풀이로 계속 해보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168이라는 것, 즉 이 식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A가 38이라는 걸 이용해 여섯 번째 항인 A6를 구할 수 있죠. 일단 이 값이 3일 테니까 3으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56이 될 거고, 그래서 38을 이 항에서 빼주게 되면 여섯 번째 항인 A6가 마이너스, 아니다,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항인 A6는 첫째 항인 A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한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38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5D가 마이너스 20이어야 되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공차 D가 몇이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A20이 몇인지 구하면 됐었죠? 그럼 이 공차 D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해서 A20을 구해보면 A20은 첫째 항의 38에다가 n-1이니까 19겠네요.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걸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8이 나와요. 그럼 이 마이너스 38을 20번째 항의 값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S20은 2분의 20 곱하기 첫째 항 38, 그 다음에 20번째 항이 마이너스 38이라서 더한 값이 0이 되므로 합은 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째 항과 문제 주어진 합에서의 마지막 항을 토대로 공차를 구한 다음 구하고자 하는 정답에서도 마지막 항을 값을 구해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쉽게 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걸 한번 여기서 경험해 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괄호 3번에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수 5와 41 사이에 n개의 숫자인 x1, x2, n개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xn이겠죠. 이 xn까지를 넣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대요. 그렇게 해서 만든 수열이 5, x1, x2 쭈르륵 해서 xn 41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 만든 원래 있던 숫자인 5와 41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추가해서 만든 이 수열은 총 몇 개의 항인가? 예, 이 수열은 총 n 플러스 2개의 항을 갖고 있는 수열이죠. 그랬을 때 이 수열이 차례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답니까?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리고 이 수열의 합이라고 함은 n 플러스 2개의 합인 거죠, 그쵸? 230이라는 걸 이용해서 공차 D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n이 몇인지를 구해냄으로써 첫째 항인 5부터 마지막 항인 40일까지 공차가 몇 번 더해졌는지를 알아낸다면 그걸 이용해서 공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n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n을 구하기 위한 공식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어진 건 뭐예요? 첫째 항이 5, 마지막 항이 41, 그리고 이러한 수열의 합이 230이라는 걸 써먹을 수 있는 이 공식에다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 Sn 플러스 2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총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가 합이니까요. 이것은 2분의 항의 개수인 n 플러스 2 곱하기 첫째 항 5 더하기 마지막 항 41일 것이고 이게 230과 가까이였어요. 그럼 이거 46이고 2로 나누니까 23이네요. 그쵸? 23을 230과 나누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n 플러스 2가 10이다. 따라서 n은 8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즉, 자 보세요. 이제 총 몇 개의 항의 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총 10개 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10번째 항인 41은 첫 번째 항인 5에서 공차 D를 9번 더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주면 D가 4가 된다라는 걸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괄호 4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 65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괄호 4번. 첫째 항이 30,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겠는가? 그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될 것인지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자, 등차 수열을 첫째 항부터 계속 더해 나가는데 어느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제에 주어진 단서를 보시면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째 항이 30, 그럼 두 번째 항은요? 26, 세 번째 항은요? 22, 네 번째 항은요? 18, 다섯 번째 항은요? 14, 여섯 번째 항은 10,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6, 여덟 번째 항은 2,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열 번째 항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수열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열의 숫자 자체가 처음에는 양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양의 값은 더하면 더할수록 커질 테니까
첫 장부터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갈수록 값이 일단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항의 값이 갑자기 몇이 돼요?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생겨요. 왜냐면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그럼 이때부터는 음수를 더해 나감으로 합이 계속 작아지겠죠. 그러므로 등차 수열을 첫 장부터 차례대로 더해서 그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언제까지 더해야 될까요? 예, 항의 값이 양수일 때까지만 더해야 합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 문제를 묻는 건 무엇이냐? 항의 값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내라는 문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문제 자체가 몇 가지 항을 따지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나열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항까지를 더하면 합이 최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여덟 번째 항까지라는 것을 말하고 그때 합을 다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양수였던 항이 음수가 되는 항으로 바뀌는 지점이 훨씬 뒤에 있는 수열이라면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해서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선생님이 일반적인 문제 풀이 방법을 지금부터 적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공차가 음수이므로 이 수열의 항은 언젠간 양수에서 음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첫 장부터 그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양수인 항까지를 전부 다 더해야 합이 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될 건 항의 값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지점을 찾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일일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단서를 이용해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구해보면 선생님이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고 1차식이고 그 1차식의 개수가 공차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이 뒤에 있는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상수는 첫째 항이 30이라는 것, 즉 이 식의 n에다 1을 넣었을 때 계산해서 30이 돼야 된다는 걸 이용해주면 34가 된다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으니 내가 해야 될 건 이 일반항이 언제 0보다 작아지는지 찾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n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4n이 34보다 커지는 지점인데 그럼 양변에 4로 나눠주게 되면 4분의 34가 되겠고 양수로 나눴으니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34를 4로 나누면 8점 뭐뭐뭐가 되니까 아홉 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대가 될 수 있게 하는 항은 몇 항까지다? 제8항까지고 그 문제에서 묻는 그 합의 최대값은 8항까지의 합인 S8이 되겠죠. S8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분의 항의 개수 8개 곱하기 첫째 항 30 곱하기 이항이면 마지막 항 A8을 구하는 게 낫겠죠. A8은 저 일반 항식에다 8을 대입해 주니까 2가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정답은 12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조금 바꾸면 첫째 항을 음수로 주고 공차를 양수로 준 다음에 합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하는 문제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65쪽에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65쪽 개념 42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이 내용은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이해하시고 내용 자체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로서 수열 AN은 자, 지금 무슨 수열이란 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지금 하는 이 내용은 모든 수열에 적용이 가능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게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게 성립하냐면 당연히 A1은요 S1과 같을 거예요. 이 기호의 뜻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n에다 1을 넣는다는 건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의 합인 거니까 그냥 첫째 항 그 자체를 말하겠죠. 그러므로 A1은 S1과 같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 내가 n번째 항 또는 일반항인 AN을 알고 싶다면 이것은 SN에서 Sn-1을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성립하느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매우 당연한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SN이 뭐예요? SN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더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Sn-1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그러니 이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요만큼이 서로 똑같은 것이니까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결국 남는 건 AN만 남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질은 수열의 종류에 없이 성립하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고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합의 공식인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문제까지 풀이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등차 수열에서 이 합의 공식인 SN에서 성립하는 매우 유용한 공식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모든 수열에 적용이 가능한 이 성질을 써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개념 적용하기 볼 건데 같이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 버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합의 공식인 SN이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지는데 지금처럼 상수항이 없다, 즉 상수항의 값이 0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SN이 이렇게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처럼 0이 아닌 상수항이 존재할 때로 나뉘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일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성질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서 첫 번째 항인 A1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A1은 S1과 동일하니까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AN은 즉 일반항인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것인데 S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n제곱 마이너스 2n을 대입해주면 되고요. 선생님 Sn-1이라는 식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식은 이 식의 n자리에 n-1로 바꿔 써주면 돼요. 즉 n-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이 바로 Sn-1이에요. n자리에 n-를 바꿔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꼭 대입할 때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대입하는 요소는 괄호를 쳐서 대입해야 돼요. 잘하는 친구도 그 다음에 수학 어려운 친구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결국 최종 결과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식에서 이 식을 전개해서 빼주면 AN을 구할 수 있는데 그 AN을 구해보면 몇이 나오냐면 2n-3이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을 때에는 이 n이 1일 때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n에다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어때요? 같거든요. 그래서 SN이 주어졌는데 특수한 경우에요.
SN이 주어졌는데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그 등차 수열을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하느냐?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라는 게 이러한 유형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로 여기 있는, 쌤이 좀 오타가 많네요 이번에. 여기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자, SN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이번엔 0이 아닌 상수항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AN은 등차 수열이긴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등차 수열이냐면 첫째 항은 아니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AN과 첫 번째 항인 A1은 별개의 것으로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A1을 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A1은 당연히 S1과 같을 테니 이 식에 1을 대입해주면 2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고요. 일반항인 An은 일반항과 합의 공식 사이의 관계인 Sn 빼기 Sn-1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Sn은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고 빼기 Sn-1은 반드시 괄호를 꼭 치셔야 됩니다. 대입할 때 마이너스 2에 n-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n-1 플러스 1 이게 되겠죠. 자, 식이 복잡할 때니 계산을 해보면 AN은 마이너스 4n 아니다 플러스 4n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죄송해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5라는 값이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해서 일반항인 AN을 구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4n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n이 몇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성립한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서 성립해요. 기본적으로. 진짜 그런지 볼까요? 1 넣어봐요. 1 넣었을 때 결과가 1인데 얘랑 일치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기 더해진 상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이렇게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0이 아닌 상수를 갖고 있을 땐 이 AN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첫째 항부터는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앞에 있던 예시처럼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두 번째 예시처럼 합의 공식이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있다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굉장히 큰 차이니까 꼭 구분해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예제 42번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65쪽에 밑에 예제 4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 42번을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였죠?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의 합인 SN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였어요. 자, 그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죠. 어떤 수열이든 A1은 S1과 같다. 그리고 어떤 수열이든 AN을 구하고 싶으면 SN에서 SN-1을 빼면 되고, 이 식 자체는 언제부터 성립하느냐?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예입니다.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SN이 지금 우리가 풀 문제처럼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면 그때만 첫 번째 항부터 저걸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반드시 이거를 꼭 두 번째 항부터 저 AN이 저 식으로 성립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1번 수열 AN의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이 SN이 AN 제곱 마이너스 4N이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SN이 N에 대한 몇 차식이면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AN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리고 그 등차 수열은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3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식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주어진 게 뭐예요? SN의 식이 이런 식인데 그 SN에 대한 식을 이용하면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30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A를 하나 구할 수 있겠네요. 즉 S5가 30이라는 단서를 여기서 이렇게 준 건데 S5는 이 식의 n자리에 5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A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A 마이너스 4 곱하기 5니까 20 얘가 30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A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완성한 것은 무엇이냐?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4n이라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겠죠. 정답으로 쓰실 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1은 S1인 마이너스 2와 같고 AN은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정답으로 4n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n은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지금의 경우만 특수하게 몇일 때부터도 성립한다? 1일 때부터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석적인 저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이쪽만큼 공간을 좀 남겨두시면 선생님이 66쪽에서 심화된 내용을 하나 가르쳐 드린 다음에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번엔 괄호 2번 볼게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지금 괄호 1번도 그렇고 괄호 2번도 그렇고 무슨 수열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SN의 식이 상수항이 없는 몇 차식이라는 거에서 2차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일 거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으므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거다. 라는 내용까지 이제 유추할 수 있게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이용해서 항의 값이 35보다 커지게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SN의 식이 이것이다라는 걸 활용해서 AN을 구해야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는 문제로 곧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선 이 성질을 써서 첫째 항인 A1은 S1의 값과 같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AN의 값은 SN-SM-1의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 식을 세워보면 SN인 2n 제곱 마이너스 3n에서 SM-1인 반드시 괄호를 쳐서 n-1을 대입해야 됩니다. 이것이므로 이걸 계산해주면 AN이 4n-5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n이 원래는 2부터 성립하는 것인데 특수한 경우죠. 상수항이 없는 2차 식음으로 SN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n이 1일 때부터 성립한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하면 됩니까? AN이 35보다 커지는 n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정답으로 구하기 위해선 AN이 4n-5가 35보다 언제 커지느냐? 그럼 이항해주면 4n이 40보다 크다는 거고 n이 10보다 클 때네요.
자연수 n 중에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값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몇이다? 11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3번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AN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잠깐 66쪽에 있는 심화 내용을 다루고 난 다음에 방금 푼 문제들과 괄호 3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교재 66쪽에서 개념 심화하기 내용으로 한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성질이니까 꼭 듣고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내용을 기억하기 앞서서 우리가 꼭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건 정석적인 내용과 기본 개념이라는 걸 먼저 꼭 유념하십시오. 자,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앞서서 우리가 65쪽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방금 65쪽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A1은 S1과 같고 그 다음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 같으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식이다. 이거는 모든 수열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종류의 수열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특별하게 등차 수열일 때만 적용해서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꼭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자,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대한 내용 보시면 자, 먼저 등차 수열 AN의 공차가 D일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론 만약 문제에서 일반항인 AN의 식이 주어졌는데 이런 AN의 일반항식 자체가 AN 플러스 B꼴일 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어요. 이렇다면 즉 무슨 얘기냐?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면 이 수열은 100% 무슨 수열이냐?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이때 공차 D는 뭐와 같으냐? 저 1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A와 같다라는 겁니다. 얘가 공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시면 반대로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D라는 걸 알면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도 수열의 일반항식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앞에서 문제로 여러 번 해봤죠. 그 다음 새로 배운 내용에다가도 이걸 적용해보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자, SN이 이렇게 AN제곱 플러스 BN처럼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어요. N에 대한 2차식일 때입니다. N에 대한 2차식. 중요한 점은 뭐냐? 상수항이 일단 없어야 돼요. 상수항이 0인 경우죠. SN이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면 2차식이면 이 수열은 또 반드시 무슨 수열이 되느냐? 등차 수열이 됩니다. 몇 번째 항부터? n이 1일 때부터. 그리고 한 가지 성질이 더 있어요. 이때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공차 D는 저 2차항의 개수의 2배와 같아요. 이걸 이용하면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은 똑같이 SN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무슨 항이 존재할 경우에요? 상수항이 존재할 경우에요. 그러려면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닌 경우겠죠. 자, 이럴 때는 이 수열 a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의 번호가 2번부터일 때예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항부터 이루는 등차 수열의 공차는 저 2차 항의 개수의 2배가 된다라는 성질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럴 때 A1은 어떻게 구해요? A1은 S1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적용해서 다시 한 번 더 65쪽에서 있었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성질이, 즉 등차 수열일 때는 이 성질이 얼마나 유용하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65쪽으로 와서 66쪽에서 다뤘던 심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 괄호 1번, 2번, 그리고 3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SN이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a까지는 원래 방식대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얻어낸 게 뭐였냐면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4n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적용해보면 바로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느냐? 네, 얘는 상수항이 없는 이 n에 대한 2차식이 합의 공식과 같으므로 a에는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첫 번째 항부터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공차 d는 이 2차 항의 개수의 몇 배? 2배.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an 자체가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상수였으니까 an 자체가 4n 플러스 먼 꼴로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이 뭐를 구하기 위해선 a1을 알면 되는데 우리 a1은 s1과 동일함으로 마이너스 2예요. 자, 여기다 a1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상수항이 없어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기 때문입니다.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A1 갖고 이걸 구하면 안 되고 A2를 갖고 구해야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뒤에 넣어야 될 상수는 A1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하면 되니까 n은 1을 넣어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 뒤에 상수가 마이너스 6이면 되네요. 그래서 일반항 AN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다. SN에서 SN-1을 빼는 식을 계산하지 않고도 SN이 n에 대한 2차 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적용해 볼게요. 괄호 2번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SN이 나와 있죠?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이라는 n에 대한 2차 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수열 AN은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공차 D는 이 합의 공식의 2차 항의 개수의 2배인 4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AN은 바로 4n까지 나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더해질 상수는 그렇죠. A1이 S1인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니까 n자리에 1을 넣어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가 빼기 5여야 됩니다. 그래서 AN이 4n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심화 내용을 이해하시면 합의 공식의 식이 주어졌을 때 AN은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언제? 등차 수열일 때만. 자, 이번에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3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2번에 괄호 3번 보시면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SN이 지금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라는 게 나오죠. 상수항이 없어야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A2, A4, A6,
A2n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건데 일단 A2가 몇인지 A4가 몇인지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AN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AN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AN을 알아내볼까요? 자, SN이 3n제곱 마이너스 2n이므로 우리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공차 D는 2차 항의 개수의 2배인 몇이다? 6이다. 그러므로 AN은 6n 플러스 무엇인가인데 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선 A1이 S1과 같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죠. n자리에 1을 넣어서 계산했을 때 1이 나오려면 빼기 5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AN이 6n 빼기 5다. 이만큼만 해도 앞에서 구했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라는 거죠. 실수할 경우도 줄어들 거예요. 단 언제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써먹어야 됩니다. 자, 이제 AN이 이거라는 걸 알았으니 정답으로 이걸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 수열 AN의 짝수항들의 합이에요. 짝수항들의 합.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A2 몇이에요? 대입해보면 A2는 대입해주면 이걸 새로운 수열로 볼 거예요. A2는 여기다 2를 넣는 거니까 7, A4는 여기다 4를 넣는 거니까 19, A6는 여기다가 4를 넣는 거니까 31, 6을 넣는 거니까 31, A2는 뭐겠습니까? 마지막에 12n-5, 즉 이 n자리에 2n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지금 해야 되는 건 이것들의 합인데 이거 자체가 보시면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12인 등차 수열에 몇 개 항의 합입니까? n개 항의 합이에요. 얘는 공차가 12, 첫째 항이 7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쌤, 2n개 아니에요? 아니죠. 짝수인 항만 더했으니까 항의 개수는 총 n개겠죠. 그러므로 저 식은 우리가 구해야 되게 되면 자,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니까 n, 그 다음에 첫째 항이 7이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우리 2a니까 14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12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줘서 이러한 새로운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고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정답으로는 6n제곱 플러스 n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예제 문제를 마저 풀어봤고 매우 중요한 내용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것과 그 다음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심화해봤습니다. 이 내용들 모두 숙지에서 나의 것이 될 수 있게 꼭 연습을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은 보조교재 67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